최근 법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원래의 수사 결과를 뒤집으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고발한 사안입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충분한 수사는 없었고 대신 윤석열 대통령실과 긴밀한 논의 끝에 해경이 수사 결과를 뒤집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내용처럼 문재인 정부가 월북 시도로 판단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조작이라 선동하며 박지원 등을 고발하도록 직접 지시했습니다. 윤석열이 거짓 눈물을 흘리며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해주겠다고 했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요.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려 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부하들에게 조작과 고발을 지시한 윤석열. 이런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박지원 등을 감옥에 보내려던 그 추악한 시도가 어떻게 실패했고 지금 어떻게 밝혀지고 있는지 분노의 충격적인 내용을 바로 이어질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놈들 나쁜 놈들이야. 검찰 아니 그러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전체. 정부 전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고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을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악마야. 정말 끔찍한 사건, 그 비극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 거야.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피격된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거짓으로 몰아갔다면서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기소를 해버렸어요. 정말 나쁜 놈들이지. 네. 결국 재판받고 최근에 무죄 받았잖아. 다. 네. 무죄 다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작에 개입한 범인들이 어제 국정조사에서 다 튀어나왔어요. 야, 이거 대박입니다.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과정에 범인들 과정마다 다 색출해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윤석열은요,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었던 일은 오직 단 하나, 정적 제거 말고는 없었어. 나머지는 그냥 술 먹고 사우나하고 자빠져 자고 이거밖에 없어. 근데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있었어. 정적 제거. 정적 제거. 예. 윤석열 취임 직후 2022년 5월 24일에서 5월 26일까지 대한민국의 안보 이슈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를 딱 해요. 이걸 왜 개최했냐? 바로 이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자리로 의심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김동아 의원이 기가 막히게 또 지적을 해냅니다. 여기에서 범인들 다 튀어나옵니다. 네. 엄청나게 친근한 이름들 튀어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그리고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직후 특별히 새로운 안보상 이슈가 전혀 없었음에도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위 회의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전혀 무관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석합니다. 해경 수사 담당자를 불러 서해 피격 사건을 뒤집고 조작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국가안보와 전혀 무관한 인물,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나왔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북 관계 및 국가안보 관련 극비 상황을 논의하는 NSC에 왜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의 최측근인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이 참석했습니까?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진우 의원이 서해 피격 조작의 핵심 기획자이자 가담자라는 강력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NSC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에 큰 그림을 그렸던 자리로 보는 겁니다. 원래 이거 기가 막혔습니다. 원래 법률비서관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닌 거죠? 전혀 아니라고 전혀 합니다. 전 아닙니다. 정권도 그렇고 지금 조사를 한 상황에서 법률비서관이 전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특히 그 당시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어떠한 이슈도 없는 상황이었고 네. 더 나아가서 명확하게 확인된 것도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이 들어갑니다. 수사하는 사람이 사실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국가의 안보에 관한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군에서도 NSC와 그 이후에 이어진 실무회의에서 김태효 천천히 가면 돼요.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김태효 실장이 네. 명확하게 지시를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증언을 자, 받아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윤석열 취임하자마자 NSC 열어서 여기서 이제 큰 기획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행동이 따를 거 아닙니까? 실행이 되죠. 이제부터 이제 범인들 또 다 튀어나옵니다. 지금 일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한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자, 이제 실행에 들어가겠죠? 요걸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죠. 당시 해경은 군 당국 첩보를 근거로 해서 공무원 이모 씨의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다야, 사건에. 근데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정권이 딱 바뀌었어. 근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자마자 해경은 같은 해경인데 정권만 바뀌었어. 해경은 그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이 갑자기 월북 의사가 없었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와, 아예 정반대로. 자, 이렇게 아예 정반대로 발표하는 모습을 일단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북측 민간 선박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동전 뒤집듯이. 됐지? 네. 그러면 이 짓을 과연 누가 했을까? 이제 범인 잡습니다. NSC 아까 열었죠? 네. 그 이후 해경이 2022년 6월 16일에 수사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이 NSC와 이 발표 그 사이에 6월 10일 김태효 주재로 관련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범인 정확하게 튀어나오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 문건 생각나시죠? 이 보고서 네.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6월 10일 2022년 6월 10일 안보실 1차장주가 회의를 했죠. 네. 그래서 협의한 결과를 바꿔라. 월북이 아니고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꿔라 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런 지시가 내려진 거죠. 그 전날까지 국방부는 이제 내부 자체적으로 TF를 편성해서 회의를 했고 새로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발표할 것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국방부는 이렇게 입장을 정했어요.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로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특히 김태효가 증인을 심하게 질책했죠. 총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 그러니까 김태효가 직접 수정하고 네. 그 사이에 아무런 조사도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었는데 김태효가 찍찍 긋고 새로 수정해서 그대로 국방부 해경 발표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됐지? 발표 조작 범인 김태효 이렇게 볼 수 있죠. 각 과정에서 지금 범인들 다 튀어나옵니다. 됐죠? 예. 자, 그리고 대박이다 이거. 이제 고발을 기소됐다고 했으니까 네. 고발을 한 놈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고발 지시한 놈 잡으러 갑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 감사 결과 고발을 윤석열이 지시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삭제됐다고 했던 자료도 지금 현재 그대로 있고 여기에 이제 윤석열이 개입이 된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의심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우리 김승원 의원님이 또 파고듭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 그러니까 어떤 기획수사 이것들이 다 5월 11일 윤석열 취임하고 나서 바로 검사들 인사 발령하고 그러는데 당시 장관이 누굽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인사 발령을 한 사람도 한동훈이고 그 검사를 거기다 꽂아놓은 사람도 한동훈의 제청에서 한 거고 한동훈 장관이 그럼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특정 사건에 관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법무부로 보고되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을 것으로 그러니까 다 생각합니다. 보고 되잖아요. 이런 중요한 사건들은. 그런데 이걸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자기가 임명해서 거기다 다 꽂아놨는데 그리고 다 자기가 윤석열 사단으로서 다 친하게 지냈던 믿을 수 있는 후배들을 거기다 보내놨는데 그로부터 보고를 안 받고 나는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이제 고발 지시 범인 확실한 놈은 윤석열이야. 이거는 왜냐? 국정원장 보고서에 있어요. 확실한 놈이야. 그리고 이제 한동훈도 좀 의심이 가는 거죠. 의원님. 잡아냈습니다 또. 결국 이 추악한 고발을 직접 지시한 몸통은 윤석열이었고 박지원 등을 올가매려 사냥개 검사들을 전면에 배치시킨 공범은 한동훈이었습니다. 이 두 인간은 자신들의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조작했는데요. 멀쩡한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으려 했던 이들의 소름 끼치는 음모. 이것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꿈꿨던 범죄 검찰
공화국의 민낯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시원한 사이다 댓글로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이 이 채널의 유일한 독립 자금이라 생각하시어 거대 권력이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 말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